24화 경계위장. 다음 날 백야행 입문 셋째 날 입문자 50명이 한 줄로 서 있었다. 공간은 묘하게 울렸다. 벽은 콘크리트가 아닌 무언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었고 이쪽에서 느리게 회전하는 음영등이 희미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다. 박동신 교관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의 발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울렸다. 지금부터 이번 훈련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터치하자 입구 뒤편 벽면이 기계음과 함께 열렸다. 그 안에 조용히 녹색 결계 필름이 깔린 복잡한 구조의 훈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구역은 감흥 기반 실전 시뮬레이션 구역 경계위장입니다. 여기는 어둡고 좁고 흐름이 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교육 훈련입니다.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협은 없습니다. 입문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대부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러분은 오늘 처음으로 조를 이루고 쌓인 일조로 구성된 채 이 훈련장에 투입됩니다. 총 12개의 조가 존재하며 나머지 2명은 예비로 배정됩니다. 뒤편에서 번호표를 받은 조장들이 조원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윤동주 역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이준호 쪽으로 걸어갔다. 박동신은 설명을 이어갔다. 총 4주간 훈련이 이뤄지며 2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는 손짓으로 훈련장 내부의 각 섹션을 가리켰다. 첫 번째 1주차, 2주차 동안은 감지 단계에 집중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흥 흐름, 잔재, 혹은 감흥체의 흔적을 감각으로 느끼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계나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몸과 감각으로 파동을 인식해내야 하며 어떤 이는 냄새, 어떤 이는 기온, 어떤 이는 촉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 3주차, 4주차는 반응 단계. 여기서 처음으로 귀신 형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실체가 아닌 감흥 흐름의 투사체이며 공포 반응과 감정 변동을 유도합니다. 정확한 흐름 인식과 반사적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막 감흥이란 개념을 손에 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1주차, 2주차는 감지만을 반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고 믿고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입문자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야 했다. 4조, 투입 시작. 박동신 교관의 명령과 함께 결계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검고 빛없는 안쪽으로 4명이 동시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훈련장 내부는 말 그대로 텅 빈 공간이었다. 빛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바닥은 평탄했고 공기의 흐름조차 일정했다. 그러나 교관은 분명 말했다. 이 안에는 12개의 흐름 잔재가 깔려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윤동주는 감흥봉 없이 손끝을 조용히 내밀었다. 그의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뒤에서 이준호가 말했다. 왼쪽이 공기 밀도 살짝 다릅니다. 김하늘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짚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말했다. 지금 이 위치 아주 약하게 진동이 있어요. 미세한 파동입니다. 장세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윤동주는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걸음, 2걸음 나아갔다. 그 순간 그의 오른손 손끝이 차가운 벽 같은 것에 닿았다. 눈을 뜨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손끝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양이 희미하게 반응했다. 손목 아래 검은 틈처럼 파고든 칠홍기록경의 형상이 조용히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들어왔다.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시선, 어린 아이의 손, 무너진 흙벽,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찰나의 감흥 속에서 머릿속을 스쳐갔다. 윤동주는 놀랐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손끝엔 여전히 흐름의 찬기가 닿아 있었고 문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가라앉았다. 이것이 칠홍기록경의 감흥인가? 조용한 공간 속 윤동주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음 흐름의 잔재로 발을 옮겼다. 그렇게 훈련은 시작되었다. 그날의 감지 훈련은 예상보다 조용히 흘러갔다. 누구 하나 큰 실수를 하지 않았고 흐름 잔재 대부분은 각 조가 협력해 무난히 찾아냈다. 윤동주 역시 마지막까지 조용히 움직였다. 문양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그저 손끝으로 발끝으로 흐름을 느끼려 했었다. 교관의 종료 신호가 울렸을 때 훈련장 안에 모든 빛이 서서히 돌아왔다. 1주차 감지 훈련 종료. 4조 전원 이상 없음. 모두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다. 윤동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이 정도면 무난히 넘어갔다. 훈련장의 결계가 해제되자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출입구가 열렸다. 윤동주는 무심히 등을 돌렸다. 숨을 고르며 천천히 걸었다. 훈련장 내부의 어둠과 정적은 몸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길게 이어진 복도. 감흥방해를 최소화한 회색 벽면엔 불필요한 장식이 하나도 없었고 발밑은 푹신한 진동 흡수 매트로 깔려 있었다. 왼쪽 어깨가 약간 무거웠다. 그건 오늘 하루 내내 집중한 흔적이자 남몰래 흘린 작은 긴장의 잔재였다. 복도의 끝에서 휴게실이라 적힌 패널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윤동주는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렸다. 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닥은 두꺼운 럭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엔 둥글게 배치된 소파들, 벽면엔 간단한 음료 자동기와 조용히 흘러나오는 현악 3중주의 음악. 다른 훈련생 몇몇은 벌써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윤동주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창가 쪽 가장 안쪽 소파에 조용히 몸을 기대었다. 겨우 몇 걸음이었는데도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보리차 한 컵. 그것만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바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누구도 모르게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조용히 쉬어야 할 시간이었다. 훈련이 끝난 후 잠시 휴게실에 들러 숨을 고른 윤동주는 어두워진 통로를 따라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밖은 이미 해가 졌다. 밤 공기는 아직도 서늘했고 공장 잔해 너머로 붉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말없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다. 차 문을 열었다. 운전대 위에 올린 양손. 그 안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오늘 하루 어둠 속에서 만졌던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기억. 팔목 아래 아직도 미지근한 문양. 모든 것을 조용히 품은 채 그는 차를 천천히 출발시켰다. 공장 지대의 어둠 속으로 윤동주의 경차는 조용히 빠져나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엔진의 미세한 진동과 타이어가 도로를 타고 흐르는 소리만이 깔려 있었다. 윤동주는 아무 말 없이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흘러나오는 멜로디. 내 안 깊숙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그대의 미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 왼손으로 운전대를 느긋하게 쥐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잠시 음악과 기억이 교차했다. 10년 전 이 음악을 들으며 퇴근하던 시절, 딸 수정이가 태어난 날 병원 창문 너머로 아내가 환히 웃던 장면. 그러나 지금은 백야행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계 속에 발을 들여버렸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윤동주는 우회전을 틀었다. 낡은 전봇대 아래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하나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간판엔 먼지가 조금 끼어 있었고 유리문은 손자국과 바람결에 생긴 얼룩으로 흐릿했다. 차를 천천히 세우고 내렸다. 운전석 문을 닫는 소리가 찰싹 어둠을 툭 두드렸다. 문을 밀자 익숙한 차가운 냉기와 함께 조용한 BGM이 흘러나왔다. 시트콤 재방송이 켜진 TV,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 윤동주는 말없이 맥주 코너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금속 캔을 하나씩 꺼냈다. 클래식 라거 2캔, 흑맥 1캔, 그리고 저알콜 라이트 하나. 그 다음엔 마른 안주 코너에서 손에 쥐어진 쥐포 한 봉지. 그는 계산대에 물건들을 올려두고 지갑을 열었다.
봉투는요? 아르바이트생이 기계적으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답했다. 쥐포 봉지는 레투 안주머니에, 맥주는 두 손에 번갈아 나눠 들고 문을 나섰다.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15분쯤 후 윤동주는 현풍 자택 앞 골목에 도착했다. 은색 레일을 조용히 주차하고 가방 하나 없이 맥주와 쥐포만 들고 계단을 올라갔다. 철제 현관문 앞에서 키패드를 누른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공기, 어두운 실내,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 그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섰다. 오늘은 맥주 4캔과 쥐포 한 봉지가 자신의 하루를 정리해줄 전부였다. 맥주 캔은 벌써 3번째. 집안은 조용했고 윤동주는 의자 등받이에 깊이 기대어 맥주를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일주일, 단지 일주일이었다. 그런데도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했고 밤마다 잠들기 전 팔꿈치가 욱신거렸다. 정신도 육체도 오랜만에 겪는 버거운 밀도였다. 회사랑 같이 하기엔 무리겠어.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꽤 빠르게, 꽤 명확하게 가슴속에 자리 잡았다. 주 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감흥훈련, 무술훈련, 악령 대응까지. 퇴근 후 도착한 대구 3공단 지하. 그건 단순한 취미나 자아실현 같은 게 아니었다. 그건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입구였고 그 입구는 단순히 시간을 낸다고 해서 그를 받아주는 게 아니었다. 맥주 한 모금을 더 들이켰다. 이젠 이미 선택의 국면이었다. 둘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거다.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나이에 선택지를 받는다는 건 사치가 아니라 도박이었다. 그 도박의 판에 올라설 준비가 자신에게 정말 있는지 그건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다. 이걸 하려면 뭔가는 버려야 한다. 아침 6시 50분. 윤동주는 침대 옆에 미리 놓아둔 회색 셔츠를 집어들었다. 말끔히 다려진 셔츠, 커피 대신 물을 한 잔 마셨고 식사는 생략했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몸보단 마음이 더 무거운 날이었다. 현풍 골목을 빠져나와 은색 레일을 몰았다. 출근 시간의 길은 늘 그랬듯 익숙했다. 하지만 오늘은 풍경이 달라 보였다. 정든 것이 아니라 놓고 가야 할 것처럼. 회사에 도착한 후 팀장과 면담을 시작했다. 작은 회의실 안, 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생각 오래 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봉투를 들여다보다 짧게 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문장은 생각보다 고마웠다. 점심시간 전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둘러봤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동주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말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니죠. 딸 이야기 자주 하셨잖아요. 잘 챙기세요. 그 말에 가슴이 순간 조여왔다.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감사합니다. 작게 대답했다. 작별은 항상 그렇게 끝난다. 너무 조용해서 나중에야 비로소 실감나는 식으로 회사 밖으로 나왔다. 햇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차량 소음은 그대로였지만 세상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퇴직금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5천만 원, 숫자는 정확했고 그 안에 10년이 담겨 있었다. 그가 버틴 날들, 흘린 땀, 말하지 못한 자존심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숫자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차 문을 열며 한번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일하던 건물이 어쩐지 박물관 같았다. 이제 여긴 나랑 상관없는 시간 속에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떠났다.